김창욱의 온 편지. 예, 저희도 선생님께 고민 의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해야죠. 우리 MC들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지 네. 저도 동료로서 너무나 궁금한데. 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매 맞는 남편 이런 거. 매 맞는 남편. 소영 씨가 솔직히 내가 나 근데 서로 보낸 고민이 뭔지 몰라요. 상의 안 했어요? 공유 안 했어요. 다행이다. 진정성이. 나 지금 뭐가 나올지 내욕 아니야? 이형 왜 손을 계속 여기를 뻗으시고 뭐가 정확하게 약간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꺼낼 수 뭘 없는 보낸 고민 같은 아니, 거예요? 아니, 아니. 네. 항상 제 고민은 항상 저도 너무 고치고 싶은데 항상 뭐지? 지적을 받고 저의 지적이요?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여기서 한번 사연을 먼저 네. 뽑아서 좋아, 해볼까요? 좋아, 좋아요. 자, 이거 검정색 먼저. 약간 색깔 검은색 이런 어두워. 우정이야. 기운이 있다고요. 네. 여기 좀. 뭐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군요. 뭐야? 뭐라고 그랬어? 내욕하는 거 아니야? 자, 오상진 씨 고민인데요. 고민은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 자꾸 공감 가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아내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을 심하셨네요.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게 공감이라는 걸 저는 알겠어요. 네. 공감이에요. 아프면 아유 아프지 이건데 아니요. 아프다 맞아요. 그러면 야 어디가 명의가 있는 거야? 나 얼마 전에 똑같이 이걸로 혼났어요. 이따 얘기해보세요. 진짜 심각해요. 예를 들면은 꼭 아플 때 예를 들면 제가 아파요. 네. 그러면은 저는 막 어유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아픈 거를 이렇게 바라봐 주기를 그냥 쳐다봐 주는 거 정도면 충분한데 계속 먼 산을 봐요. 뭐 이렇게 창문을 본다든지. 차마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차마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제가 조인성처럼 저는 뭐 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고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그냥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는 거고. 예를 들면 뭘 먹었어.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어떠냐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냥 두 분 문제가 사실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한번 이런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줘. 아내분한테. 네. 근데 이 한마디가 지금 있긴 있거든요. 여기까지 차오르는 말. 뭐요? 한 번만 해결해보자. 한 번만. 그리고 해결 못하는 내가 바보 같은 네,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아?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싫어. 나는 그걸 그러니까 보는 게 싫고. 그냥 말로만 때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가 화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저도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노력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이제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나름 그러면 고민이에요, 저는 이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오상진 씨 아버님이 어렸을 적에 뭐 예를 들어 아버지 저 너무 아픕니다. 이랬을 때 야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랬는지 아니면 해병대가 이 새끼야. 해병대. 6시에 일어나 이 새끼. 아빠는 월남에서 임마. 너 이 새끼. 너 남자 이 새끼. 어떻게 이렇게 험한 세상 살라고 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는 되게 다정하신 아버지셨는지 아니면 좀 남성스럽고 아주 예전에 그 어떤 가부장적인 아버지셨는지. 톤은 되게 다정한데 내용을 따져보면 내용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엄청나게 저를 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죠. 실제로도 해병대를 나오셨고 공교롭게도 또 해병대를 나오죠. 포항 1사단 근데 항상 아버님 핑계를 대요. 자기가 네. 어릴 때 아버지가 이러셨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아버님이 정말 저한테 따뜻하시거든요. 얘한테만 사랑은 정말 얘한테만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그거는 또 이제 여성이고 며느리고 너무 하니까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얘한테 대하는 거 보면 정말 꿀이 뚝뚝 소름이 떨어지시는데 돋아요. 계속 아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안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핑계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고요. 미안하다. 어. 네, 핑계는 아닌 것 같고 여자분들은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면 사랑보다는 언어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언어를 듣고 지금의 40살, 50살이 됐는가. 특별히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되게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게만 했는데 만약에 오상진 씨가 아내한테 그런 거라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언어로 자기도 이렇게 언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하고 제일 유사하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은 어디서 배웠겠어요? 내 부모가 나를 대해준 방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아버지 저 아나운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럴 때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아버지가 있고 겸손해라 겸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네가 뭐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아닌데 선생님도 약간 삼성형 아버님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해병대 선배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니신 것 같아요. 필승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병대 선배님께. 저희 아버지는 저희 이제 제 딸도 있잖아요. 제 딸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토끼는 레빗, 사자는 라이언 하면 그거 너무 훌륭한 거잖아요. 지금 4살인데. 그렇죠. 그럼 아빠는 갑자기 그러면 라이언은 한국어로? 대질문.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대빠꾸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를 내. 저는 어릴 때 이게 저를 노력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렇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들었냐면 어렸을 때 들었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이 되게 여릴 때 그 강력한 에너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오상진 씨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아이들이 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제가 프리랜서를 선언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 아버지셨어요. 제가 잘 판단하고 고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그때 한번 아버지랑 진짜 거의 술을 먹고 저는 평생 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잘했다 뭐 아니면 선택 잘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칭찬 한번 못 듣고 산 게 난 너무 슬프다 그래서 둘이서 약간 한번 크게 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본인도 약간 놀라셨던 것 같아요. 나도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에 대해서 그래도 좀 태도가 누그러지시고 그때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맞이한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자라는 마음을 굳게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로 성과를 잘 내는 아들인데 훌륭하죠. 아버지는 자꾸 주의와 경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제가 보기엔 군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기도 있어야지 네. 사기가 있어야 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 군기만 너무 잡고 사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의 고리나 자식하고의 고리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우회때에 있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걸 푸는 것도 아니고요. 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젠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런 게 있어서 아내한테 좀 의도치 않게 그렇게도 하게 되고 저 자신한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라고 하면 그때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겠죠. 그냥 미안하다. 나는 그럴 의도로 한 거는 아닌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 모든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가 배구 선수인 집에서 자란 친구는 또 다른 나라더라고요. 막 태권도 엄마 있고 막 그러면 좀 얘기 다르더라고 그 친구들. 진짜 다문화 그러니까 가정이다. 제가 보기에 이게 사랑으로 자꾸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예의로 접근하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다문화인 사람하고 만났을 때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엔 사랑이 아니라 예의 같거든요. 저쪽 문화에 대한 예의. 맞아. 그럼 내가 좀 저쪽 언어를 배워서 해주지 뭐. 와, 그럼 맞아. 지금 생각하면은 오상진 씨가 소영 씨한테 냈던 그 아빠 핑계가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런 거네. 우리 문화는 이래라는. 이 형 가슴 아프네. 아 진짜 형. 아니 울지도 않는데 후회가 침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저는 좀 속상했던 게 꼭 저한테는 공감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사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면 그냥 그랬대요. 그래서 얘기를 저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 거잖아요. 네. 왜? 그래서 들어보면 너무 좋은 하루였던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방송도 잘하고 친구랑 저녁도 먹고 왔고 네. 너무 좋은 하루였는데 아주 미친 듯이 좋은 일이 없었으면은 상진 씨는 오늘도 그냥 그런 하루였어 이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예로 네. 남편이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보내줘요. 그러면 다녀와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상진 씨처럼 그냥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같이 갔던 친구의 사진을 보면은 너무 신난 거예요. 내 말이. 이걸 다 알았어요, 선생님.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 남자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엄청 재밌었어. 근데 뭐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뭐 어땠어? 자기야. 너무나 좋아. 대한민국에 그런 놈이 솔직히 몇 놈이 되겠어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 진짜요? 네, 아니 제가 어제도 무슨 맛집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겠다. 거기 어땠어? 그랬더니 그냥 그랬어. 이랬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최고의 맛집이었어요. 최고의 맛집. 영혼을 갈아 넣으셨나 보다. 주방장님이. 나한테는 뭐 그냥 그랬지 뭐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좀 미안해서.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혼자 가서 친구들이랑만 그렇죠. 네. 만난 거 먹고 그렇죠. 들어오게. 나중에 또 데리고 가려고. 근데 지금은 미안해서. 그러니까 축제가 낯설은 사람인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뜻한 집안에서는 되게 꽃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럼 그랬어. 근데 되게 작은 걸로도 그랬구나 막 이러는데 저쪽은 이제 축제가 낯설으니까 정말 큰 거 아니면 놀라지 않고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겸손해야 돼. 딱 겸손해. 딱 뜨면 안 돼. 항상 전쟁을 맞아, 대비하는. 맞아. 뜨면 안 돼. 와 선생님 이렇게. 진짜 40년 동안 이 감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나는 그 누구한테도 설명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약간 그런 단어인데 그건 것 같아요. 축제가 낯서는 거.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럼 제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스스로의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근데 저는 어렵다. 뭐 쉽진 않다. 아니 저는 뭐 지금 괜찮으시면 저희 허그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 허그가 낯선 사람인데. 울지 마세요. 왜냐면 그 되게 좋은 외모에 네. 그리고 좋은 성과도 정말 많이 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뭐 얼마나 방송계라는 게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어. 야 진짜 대단해. 진짜 조금 쉬어도 돼. 괜찮아. 이제 요런 말들을 상대적으로 오상진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꽤 많은 가정이 그런 걸 잘 못 듣고 자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너무 기합만 잡고 사기는 확 그냥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아내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도 때로는 좀 너무 좀 마음이 애처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본인이 본인을 좀 더 이렇게 해주면 네.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자연스럽게 그게 아내한테 가지 않겠는가. 사랑해. 뭐야? 최고 사랑해. 자, 그럼 이제 다음 고민은 무엇일지 네. 재성 씨가 뭐 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노란색에 꽂혀서 옷도 노란색만 많이 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DJ 되셨잖아. 맞아요. DJ는 사연 듣고 리액션 잘 나와. 그렇죠, 그렇죠. 기대되는데요? 진짜 기대된다, 재성 씨. 아니 왜 이걸로? 뭘까? 야 이거 운명의 데스티니 이분 사연이 여기 적혀 있네요. 잘 때마다 남편을 목을 조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영 씨 네. 사연입니다. 다 잘하고 싶은 워킹맘은 욕심인가요? 방송, 사업, 육아 어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모두 잘 해내고 싶은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 가끔 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거는 저도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약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좀 사기가 좀 과할 정도로 그냥 다 너무 좋고 다 잘하고 싶고 네. 싫은 것도 없어요. 뭐 육아도 좋고 방송도 너무 좋고 유튜브도 좋고 사업도 좋고 다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를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전 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주도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챙이셨거든요. 돌챙이가 뭘 하냐면 제주도의 검정색 현무암을 네. 깨서 담을 쌓는 직업을 말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희한하게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돌담을 쌓는데 제주도 돌담 이렇게 보시면 그 이렇게 중간에 빈틈이 좀 있어요. 네. 있죠.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중간에 틈이 있어야 태풍에 잘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는 그거를 그 틈을 다 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완벽주의자. 네, 엄마로도 맞아, 완벽하고 맞아. 사업가로도 완벽하고 방송인으로도 완벽하고 근데 이거는 그러면 돌담이 아니라 돌벽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엄청 큰 바람이 불면 한 번에 왕창 다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 지금 중간에 이런 그 틈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온전하지 않은 네. 그거를. 그래서 전 그 책 제목 되게 좋아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근데 우리는 자꾸 완벽하지 않은 게 나중엔 더 오래 가는데 너무 다 메꿔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방송도 너무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기를 막 자책해요. 그래서 발전한 것 같아. 발전을 했는데 삶의 질은 되게 떨어져. 네. 왜냐하면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가 못하는 게 보이거든요. 스스로 왜 날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제가 볼 때 소영 씨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스스로의 기준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장인어른을 가끔 이제 속으로 원망하는 게 칭찬을 너무 자주 이제 해주시는 집에서 저희 집으로 넘어왔잖아요. 아, 사랑을 많이 받은 집과 근데 내 그렇지 생각에는 않은지. 200% 나는 칭찬하고 있는데 여기는 용량이 딸려. 그러니까 저는 만족도가. 근데 그 칭찬에도 두 가지가 있대요. 성과에 대한 칭찬. 네.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칭찬. 아. 야, 나는 네가 좀 모질라도 괜찮아. 제가 보기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칭찬. 맞아. 존재에 대한. 야, 나는 네가 모질라도 괜찮아. 그 여성들이 그걸 되게 잘해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막 머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야, 나 예쁘지 이러지 않아요. 나 이상하지 이러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언니가 야, 딱 좋아. 딱 맞아. 좋아. 너무 예뻐. 지금 너 최고야. 딱 좋아. 색깔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근데 딱 그 좋아. 딱 좋아라는 말이 너 더 해야 너 인정받아 이 말이 아니고 이만큼만 해도 딱 좋아요.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 애썼는데 뭘 또 열심히 하려고 그래. 더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해요. 그 말 듣는다고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수용받는 느낌. 그게 결국 우리 인간이 최종으로 원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좋은 의자에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느낌. 자,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먼저냐 노후가 먼저냐. 대한민국 50대 평범한 가정입니다. 결혼 후 20년간 아내와 맞벌이하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자식도 열심히 키웠습니다. 올해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슬슬 아내와 여행도 다니면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며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는 60대까지 여의도 또 노후 준비도 못하게 될 거라 불안한 마음도 너무 큽니다. 딸의 요청을 상처받지 않게 거절하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연 들으면 되게 불안해지는 게 진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더 모아놔야 되나? 막 이런 불안감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친구한테 독립을 지금 점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5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허투루 시키는 것 같지만 그 저금통도 모아가지고 거기서 돈 빼가지고 제가 사라고 하거든요. 계속 내 돈, 네 돈 이거 하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방향성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부모가 도와줘야 할 것은 전 서포트가 아니라 홀로 서기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홀로 서기 위해서 부모가 최소한의 도움을 줘야지. 결국 이 아이는 자기 뼈로 걸어 다녀야 되고 자기 심장으로 저는 피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엄청 좋은 심장 펌핑하는 기계를 달아준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막 의족기 같은 걸 달아줘서 네. 아이의 근육은 점점 힘이 없어져 가는 아이도 되게 많아요. 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립심이 부족해지는 거지. 왜냐면 자기 힘으로 서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부모님은 결정은 내리신 거 아닐까요? 거절을 이거 거절을 하고 싶어. 어떻게 일단,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미 결정을 내리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거절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은 넌 이제 성인이 되었고 네 의지가 있다면 넌 좀 힘들게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 그 유학 늦춰도 돼요. 여기서 몇 맞아요, 년 맞아요. 공부하고 나 알바하고 그 에너지로 유학 가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강한 에너지가 없으면 네. 유학 가서 별반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맞아. 간절함을 갖고 가야지 맞아. 그 타국 땅에서 뭐가 되지. 그래서 그 따님한테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데 아빠가 도와주지 못하는데 못 갈 것 같은 유학이면 가지 마라. 와, 멋있다. 맞아. 맞네. 이제는 본인이 본인을 도울 나이가 됐고 부모는 이미 본인을 많이 도와줬다. 본인이 본인을 돕지 않으면 이 유학은 힘들다고 봐라. 100%는 아니지만 그때 아이가 각오를 하겠죠. 아, 나는 배움에 대한 맞아, 맞아. 이게 딱 있구나. 이 각오가 없으면 견인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치, 그치. 엄마 아니야. 이때까지 해준 것도 감사해.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맞아, 맞아. 이게 마음이 불편하신 부모님은 또 보내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Breathe slow and call this home. You're falling out. 자, 그럼 우리 MC 중에 이제 희정 씨의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뭘까? 뭘까? 제 말투가 문제일까요? 네. 남편이 가끔 제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상처를 받는 예. 거야. 네. 예를 들어 평소 남편은 뭐 해줄래? 뭐 이런 식의 돌려서 이제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톤이라면 저는 간결하게 해줘, 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명령조로 좀 들린다고 합니다. 제 말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조금 예민한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길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길을 잘 찾아요. 근데 이제 남편 연애할 때는 이제 남편이 먼저 리드를 하시라 해서 가보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주차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빠 거기 아니야. 이쪽 길이야. 약간 느낌이 개 훈련할 때 하는 아니야. 너 뒤진다. 아 그런가요? 강영욱 씨네, 강영욱. 약간 지금 살짝 들었는데. 그런가요? 근데 이 말투를 제가 연애할 땐 모르다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뭘까 했더니 이 말투였던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농구부 주장처럼 나한테 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확한 표현이네.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우리가 볼 때 맞는데요. 또 저도 이제 육아하고 일하고 하다 정신없지.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힘들 때마다 으쌰으쌰 할 수 있어. 그 내면에 자기한테 하는 소리가 네. 할 수 있어 이혜정. 이거 못할 거야? 아니야 너 할 수 있잖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서 막 해요. 하다가 남편이 내가 오늘 옷장 정리를 했어. 잘했지. 진짜요. 칭찬해줘. 잘했어 오빠. 근데 저도 모르게 약간 저도 아는데 말투를 곱게 해야지라고도 아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끝에 올리면 안 됐는데. 마지막 끝에. 근데 이게 몸이 힘드니까 그렇죠. 저도 그치, 모르게 그쵸. 옛날 말투가 다시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하죠. 이것 때문에 남편이 너무 속상해해요. 근데 어쩌면 전에 하시던 일들이 네, 되게 긴급함을 요하고 네. 뭐 그런 상황에 많이 많이 일했을 수 있었죠. 있잖아요. 거의 한 12년을 제가 농구를 했으니까. 모델도 그렇죠. 그렇죠, 막 모델도 쇼 막 17년. 그건 아니잖아요. 백스테이지에서 네, 막 난리 그러니까 나요. 힘들고 그런 표정도 하면 안 되고 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남편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왜 저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그렇죠. 아, 그러네. 어쨌든 내가 농구도 너무 긴박하고
모델 일도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팅 값이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 해병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동기들 보면 이제 95년에 제대했는데 지금도 제대를 안 한 애가 있어요. 계속 거기에 젖어 네, 사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보면 이게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신을 갖고 제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몸만 제대로 했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포츠 선수도 모델도 사실은 되게 특수한 군인처럼 네. 엄청 강한 규율 안에서 네. 보내셨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커리어라고 보는데, 그게 좀 제대를 내가 했나? 네. 아니면 아직도 그냥 현역 그것처럼 야, 딱 이렇게 딱 집안일 네. 오빠 딱 지금 내가 몇 번째 얘기해? 내 성질이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CCTV 같죠, 되게. 어? 그리고 사람이 얘기할 땐 눈을 똑바로 쳐다보란 말이야. 왜 다른 데를 봐? 사람 기분 나쁘게. 근데 선생님이 하신 모든 연기가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됐다가 아내도 됐다가 근데 다 어떻게 이렇게 찰떡이냐. 똑같아요. 찰떡이죠. 벌써 거긴가 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야 근데 왜 이렇게 말투를 기분 나쁘게 하니? 맞아요. 맞아. 그리고 애도 있는데 이제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니? 네가 애 앞에서 자꾸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나 틀린 말 안 하잖아. 오빠 내 성격 몰라? 난 원래 그래. 틀린 말을 안 해. 내가 뭐가 틀린 말이냐고. 말을 해봐. 그럼 내가 고칠게. 이게 더 잘 되자고 하는 얘기지. 나 혼자 먹자고 이러는 거야? 진짜 다 우리 이해가 식구 돼. 잘 되자고 이러는 거야. 그럼요. 난 안 힘들어? 애 하나 번쩍번쩍 얻고 맞아. 그나마 운동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거야. 이러면은 이제 아 그만하자. 그만.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여정 씨가 운동이나 모델을 하기 전에 성격은 본인이 저 기억나요? 너무 어릴 되게 때잖아. 소심하고 아. 말도 잘 못 걸고 말투도 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했던 내성적인 네, 성격. 키만 컸지 반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그럼 같아요. 약간 후천적인 거네. 그렇죠.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에 그랬다면 그건 타고난 우리의 성정이 기질이 네. 아니라 이제 후천적으로 그런 걸 너무 타이트하게 하드하게 하다 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딱 적응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성과가 다 났잖아요. 맞아요. 맞아. 맞는 그렇게 게 했기 돼버리죠. 때문에 다 난 해냈잖아. 애도 낳고 맞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데도 우리 집도 여기까지 왔고 네. 그렇게 다 한 거야. 맞아. 그걸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서히 그 바톤을 좀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왔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결핍에서 조금은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좀 바톤 터치를 해가면 또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왔고 네.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남편이 나한테 뭘 자극해요. 네. 그럼 나는 똑같이 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제3의 내가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조금씩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간이.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그렇게 하는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차이가 나는 사람을 심리학에선 네. 도라이라고 하거든요. 내 모습을 모르는. 네. 그러니까 사실 모니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말투도 조금씩 바뀔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보게 되고 그게 조금 더 좋아지면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요. 근데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네. 아, 조금 시간 지나서 말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 전에 김창욱 교수님 만났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빵 터졌어가지고 부장이 한 번 되셨구나 네. 또. 그래서 들어와 이제. 왜지? 타지? 나갔나 봐. 허락을 안 받고 타지? 잠시 단기 출장 중이신가요? 네. 부장님이 촬영 되셨구나. 때문에. 아, 촬영 때문에. 네. 깜짝이야.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촬영 때문이라고 일 때문에 나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서워서 들어가겠어요. 네. 네. 뭐 그리고 꼭 작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맞아요. 말이었어요. 네, 이제 나도 내 말투가 어떤 상태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좀 해볼게. 저희 뭐 작은 모임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오시라고 알겠습니다. 무료로. 리액션 못하는 모임이라고. 안 그래도 보내야 될 때가 필요했었는데 네, 네, 보낼게요. 저희 쪽으로. 예. 네.